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한편 그동안 탄핵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던 지도부도 탄핵 발언을 꺼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한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 정권 심판 열차를 출발시키자 썩은 이는 뽑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 논의도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21명은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줄인 개헌안 추진 개헌연대도 결성했습니다. 이 안팎에서 분출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메시지에 이재명 대표의 고민도 지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탄핵과 하야, 임기 단축 개헌, 다양한 이제 방법론 나오고 있는데 차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 외연 확장 승부수를 띄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권 퇴진 운동에 섣불리 참여할 수 없는 처지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집회에서 이 대표는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질타하는 연설을 했을 때는 성남시장, 변방의 장수여서 자유롭게 말했지만 지금은 제1야당 대표라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지지부진한 지지율이 이 대표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정권 출범 후 최저치인 19% 기록했지만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과 같은 똑같은 32% 동률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권신석 대변인? 저는 그 바둑으로 치면 이게 상대가 계속 이제 악수를 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이 판으로 가면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판을 엎어버리는 것밖에 없다. 바둑판을 엎어버리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기 대선 탄핵을 얘기하자니 법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느냐, 그 문제 걸리고 헌법재판소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탄핵소 추가되면 역풍이 불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탄핵은 공식적으로 꺼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임기 단축하는 개헌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판을 빨리 엎어서 조기 대선을 치겠다, 그런 계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는 녹록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정 농단, 공천 개입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명태균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와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그런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했다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거기에 얽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국민들의 의심,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사실은 여기에 어떤 국정 개입이 있거나 공천 개입했다고 보기에도 매우 애매한 여지가 있는 건 아닙니까? 대통령의 그 녹취록 공개된 것이 어느 정도 편집된 것인지, 설령 그 편집이 안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김영선 내가 뭐 그 해주라고 했다, 근데 당에서 말들이 많다, 이것을 대통령이 어떤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김영선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듣보잡 정치인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5선을 했던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중진인데 거기 경남 내려가서 거기서 재보궐선거 나가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명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역에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로 뽑혔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선인 입장에서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본선 때는 관계가 거의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초기에 이제 경선 때 일정하게 뭐 기여를 하고 왔다 갔다 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부탁하는 거잖아, 말하자면. 자기 나도 이 정도 뭐 좀 기여한 게 있으니까 그 김영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부탁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좋게 얘기한 그런 이제 측면이 저는 이제 그 복합적인 것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을 마치 대통령의 탄핵 사유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논리적인 비약이고, 앞서 말씀드린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국정 쇄신하고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선언해야 된다는 거하고 이 문제하고는 굉장히 많은 그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장외 집회 참석 인원을 놓고는 이제 언론에 보면 경찰 추산은 3만, 집회 측 추산 30만,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뭐 지역구에서 한 250명, 200명만 동원해도 3만 명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인원 추산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장애 집회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그동안 있어왔던 뭐 여야 막론하고 장애 집회에서 항상 그래요. 주최 측은 좀 더 많이 추산을 하고 뭐 경찰은 좀 더 작게 추산을 하고 그래서 그 차이가 좀 많이 큰 부분들은 있죠. 이번 집회에 대해서도 뭐 경찰 추산과 그리고 민주당이 추산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뭐 몇 명이 정확하게 어떻게 왔고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이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날 나왔던 목소리 그리고 그날 나왔던 메시지에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해 주시는지 사실 앞으로 이 메시지에 계속 공감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또 정부의 대응을 봐서 추가적인 장애 집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장애 집회는 일단 뭐 대통령의 탄핵이나 뭐 이런 게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뭐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것을 뭐 선봉해서 하거나 이런 자리는 전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민심을 모으는 자리 이게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대통령의 육성 녹취록이 나오면서 정부에 대한 규탄 목소리도 당연히 좀 커진 것도 사실인 건 분명히 보여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무슨 제1야당이 뭐 장애에 나가서 저러냐 국회에서 해야지라고 말씀 주시는데 뭐 일견타당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면 대통령이 번번이 거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통과를 하면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국민들께서 명분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 집회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도 분명하고 그리고 저는 제1야당이 민주당이 장애 집회에 나가서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도 이런 상황이 너무 어색하지 않도록 만드는 건 저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육성 녹취록도 공개가 되고 지금 계속해서 악재가 터져 나갔는데 대통령실의 반응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게 지금 해명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들이 그동안 드러났음에도 이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자세한 해명이 없는 상황이라면 야당이 이렇게 장애 집회하는 모습 국민들께서도 할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 교수님 예. 이제 탄핵과 하야 임기단속 개헌 뭐 야권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내가 할 말을 다 할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도대체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예, 안 그래도 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기 밑줄을 커가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머리가 너무 좋은 건지 아니면 잔머리를 너무 굴리는 건지 이게 이재명 대표의 한계라고 봅니다. 그냥 큰 정치인은 있는 그대로를 국민 앞에 얘기를 하면 되는데 내가 성남시장 때는 어떻게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나 이 야당 대표 무거운 책임 때문에 뭐 말을 다 할 수 없다? 국민들은 뭘 감추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재명 대표의 한계는 항상 좀 그렇습니다. 최근에 윤여준이라든가 보수 진영 인사들을 많이 만나면서 외연 확장하는 거 좋고 그다음에 오늘 금투세 그 폐지 동의한 거 아주 뭐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정말 민생을 위한 정치라고 보는데 곳곳에서 이런 이재명의 한계라는 게 보여요. 강화도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강화도 주민들이 그 대남 방송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민원을 한 모양이에요. 그럼 갔으면은 그분들을 위로하고 북한에 대해서 규탄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우리 쪽에서 그 삐라 날려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전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말을 좀 더 포용적인 그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아쉽고요. 제가 요즘 그 우리나라의 그 미래 전망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 보수 진영에서 정말 극강의 안티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5년 내내 광화문이 시끄러웠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5년 내내 광화문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만일에 됐을 때도 그 안티 이재명 세력의 극렬한 저항은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또 이렇게 또 시끄럽게 굴러갈 모양인데 이런 그 과거의 사례를 그 참작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좀 더 포용적이고 이런 그 솔직하고 메시지가 정확한 것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뭔가 계속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많이 하고 본인 리스크와 결부지어서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15일 날 뭐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뭐 대법이라는 그 과정까지 생각을 하면은
다음 대선, 이번 대선까지는 본인의 행보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대국민 그 메시지를 좀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라,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집회 관련해서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특검 반드시 수용해라, 아니면 대통령 임기 단축으로 국민투표 간다. 부끄러워 못 살겠다.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도대체 19% 물음표, 너는 누구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반면에 그런데 민주당 집회에 생각보다 사람 많이 안 왔다. 자발적 시민들이 안 모이는데 촛불이 횃불되기는 글렀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라고 이재명 문제가 희석되는 게 아니다. 1심 선고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윤석열도 싫지만 이재명은 감옥 가야 한다. 이런 의견. 자,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정치판 떠나라. 이런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자, 계속 죄 없는 서민들만 죽어 나간다. 누가 경제 좀 살려라. 그러니까 이제 집회 보고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에서 지난 2년 반 동안의 경제 성과를 막 나열하면서 자랑을 했던데 현실하고 너무 다른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뭐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소비도 굉장히 부진하고, 그로 인해서 내수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정부가 거의 손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할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일종의 이제 통치불능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이미 저는 임계점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다가 대통령 지지율이 뭐 19%가 아니고 거의 뭐 10%대 초반이나 아니면 한 자릿수로 떨어지게 되면 실질적인 통치불능 상태가 오고, 그때는 아마 정부 각 조직들이 어떤 의사결정도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공무원들이 어떤 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정권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대통령은 바뀌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이 본인 문제, 가족 문제 방어하는 데만 몰두하고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국회는 뭐 탄핵도 하면 안 되고 임기 단축도 할 수 없고, 그럼 뭐 어쩌자는 거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만약 윤 대통령이 사과도 안 하고 잘못도 인정 안 하고 또 본인 가족 방어하는 것에 연연할 거라면은 그만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야를 하건 아니면은 뭐 임기 단축을 하건. 근데 본인들이 이런 통치불능 상태에서 하야 임기 단축 안 하면 어쩔 수 없죠. 이 법적 이 문제를 어쨌든 적극적으로 규명을 해서 탄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책임은 야당한테 그런 주장 하지 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자해지 해야 되는 겁니다. 결자해지. 지금 결자해지를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어쨌든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야당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결자해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야당이 너무 정치 공세에 몰두한다, 내지는 자금 문제를 침소봉대한다, 이게 대통령 뭐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은 아니다,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거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에 대해서 여당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네.